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고은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노동을 하여야만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노동이 신성하다는 것은 산업사회에서 구호가 아니라 정설이 되었죠. 하지만 선진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도 노동시장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김명수 원장은 국내 최초로 노동과 경영을 접목하여서 연구하는 단체인 노동경영연구원을 설립하셨는데요. 2013년 11월에 3주년을 맞이하셨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노동경영연구원 김명수 원장님 모시고 한국의 노동시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한국노동경영연구원 원장 김명수입니다. 최 아나운서님, 네. 대학 시절 교양 과목으로서 노동법을 수강하신 적 있으십니까? 네, 관심은 있었지만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예,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노동법에 관한 제가 쓴 노동법이 베스트셀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정말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초대를 받은 이유는 그동안의 노동자 위원장으로서 활동이라든가 또 저서나 또 강의 활동 이러한 경력들을 또 나아가서 노동과 경영을 전맥시키기 위해서 노동경영연구원을 설립 운영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초대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귀한 시간, 많은 분들의 감동과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네, 먼저 김명수 원장님의 2013년 11월 29일 원장님의 출판 기념회를 성황리에 마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출판 기념회에 선보이신 희망찬 미래를 여는 김명수의 일하는 삶이라는 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뭐랄까요? 예전에 아무도 걷지 않는 눈길에 첫 발을 걷는 그 발걸음은 다른 사람의 이정표가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걸어왔던 그간의 경험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작이거나 또는 동기부여가 되고 무엇이가 유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그런 바람에서 이 책을 썼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창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금융인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 또한 노사 상생을 위해서 노사 전문가로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직장인으로서 제가 일하면서 느껴왔던 잔잔한 경험들을 책으로 엮었던 것입니다. 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어떠한 책일까요? 모두를 위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 그러시구나. 네, 이 책의 집필에 있어서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메시지와 또 이 책에서 나누고 싶었던 사건이나 어떤 계기가 있으신가요? 예, 최근에 안녕들 하십니까? 학교 대자보 사건 잘 아시죠? 원래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는 굉장히 따뜻한 말 인사가 아니겠습니까? 어려웠던 시대에 밤새 평안하게 잘 주무셨는가 하는 배려의 인사가 이제는 상당히 가슴 아픈 인사가 되었습니다. 서민들의 어떤 고달픈 생각, 특히 이 대자보에 나타났던 청년들의 어떤 실업 문제라든가 또는 청년들 잘 아시겠지만 88만 원 세대 또 20대 90%가 백수라는 이태백, 그리고 또 중장년들은 어떻습니까? 사오정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45세면 정년이다. 그래 또 최근에 철도 파업처럼 노사 간의 어떤 투쟁 모드, 이런 모든 것들이 힘들고 고단픈 생각을 표현했던 하나의 방향이 아니냐. 중장년들을 위해서, 그래서 청년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 내 철학을 공유하고 제 철학을 공유하고 또 방황하고 있는 인들을 위해서 희망찬 미래를 열어주기 위해서 이 책을 서술했던 것입니다. 이 책은 노동법과는 전혀 관련되지 않은 책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놀이 문화가 전혀 성행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렇게 성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유일한 낙은 도서관에서 책을 보면서 글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밑바탕으로 해서 오늘날 제가 많은 저서와 또 강의를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변화무쌍하고 위험천만한 그런 시대에 살기 위해서 직접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책은 조그마한 내용을 담았지만은 그 자체가 창조 경제, 더 나아가서 노사 상생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는 멋진 모습을, 공동체의 삶, 행복한 삶을 기르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김명수 원장님께서 설립하신 사단법인 한국노동경영연구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떠한 단체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연구원은 노동과 경영을 접목시키는 연구기관입니다. 그 구성원들이 조금 특이하죠. 현장 경험이 풍부한 노동 운동가들, 특히 노조위원장들, 그리고 노사 전문가로서 공인노무사라든가 석학박사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현장에 직접 경영을 하시는 CEO분들, 이런 다양한 연령들이 다양한 분들이 구성을 해서 꾸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출판 사업뿐만 아니라 교육 사업이나 또는 심포지엄 개최라든가 또 어떻게 하면 노사가 공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 전반적인 노사 상생을 위한 모델을 창출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지금과 같은 파업을 어떻게 해소시킬 것인가, 갈등을 해소시킬 것인가, 그러한 해법을 제시하고자 하는 그런 전문 연구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노동과 경영을 접목하는 노동경영은 김 원장님께서 국내 최초로 주창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설립 배경이 궁금합니다.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죠. 네. 특히 제가 배경이라고 볼 수 있으면, 예전에 산업은행 노조위원장 시절에 극단적인 투쟁을 하면서 온몸을 불사르던 적이 있었습니다. 국제기관으로서의 노사 갈등, 특히 이제 이러한 극단적인 투쟁은 노사 양측의 공멸을 초래하고 더 나아가서 국민들에게 또 엄청난 손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관한 심각한 진지한 고민을 하는 가운데서 노사와 정부 간의 중간 디딤돌 역할로서 어떤 상생 모델을 제시하면서 그 본분을 다할 그런 기관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한마디로 말하자면 노사 모두가 살맛 나는 행복한 그러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설립한 것입니다.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80년대 저희 대학 시절이죠. 대학생들은 모두 다 대부분 그랬듯이 정의감에 불타서 이상을 향해서 몸부림을 치고 또 이를 위해 젊음을 바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민주화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때로는 목숨까지 잃을 뻔도 했습니다. 처음 약자를 도와야 한다는 정의감이 불타있기 때문에 저는 사법고시라는 입심양명의 길을 포기하고 노동 현장에서 맨발로 뛰게 되었습니다. 이런 여러 상황의 경험을 걸쳐서 산업은행에 근무하고 있고, 또 그 근무한 가운데서 여전히 제가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그런 열정, 자그마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나라 근로자 약자를 도울 수 있는 그 방안은 결국엔 노동법을 깨우치는 것이 필요치 않겠느냐 해서 제가 중년에 접어들면서 노동법을 전공을 하게 됐고, 또 그것을 현장에서 직접 실천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위원장을 또 역임을 하면서 많은 다방면적을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사정에 있을 때 나름대로 자기의 소신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실천 방안의 일환으로서 노조위원장 시절 정말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동과 경영이 하나가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한번 연구단체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노동경영연구원에서 진행하고 계시는 노동경영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 개요와 그리고 화두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좀 설명해 주실까요? 노동경영문화라는 것보다 제가 봤을 때 노사문화라고 하는 게 표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우리나라 노사문화 어떤 문제가 있느냐, 네. 정말 심각한 수준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보시면 알겠지만은 노사 양극화 문제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또 비정규직 문제라든가 인력 구조적 문제, 또 해마다 발생하는 노조 파업 문제, 이것은 국가 경제에 엄청난 짐이고 또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산업화와
경제 성장이라는 미명 아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묵인되어 왔습니다. 그럴수록 양 당사자 간의 감정의 고는 더욱더 깊어져 갔습니다. 대립과 투쟁, 이건 뿌리 깊게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짧은 노사 관계에 있어 역사 속에 올바르게 정립하지 못한 그런 가치관으로 인해서 파업이 유발되고 또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그런 불법 파업이 자행되면서 또 악순환이 노사관계 악순환이 지금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정부의 역할은 어떻습니까? 조종자로서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조기 타결에만 집중을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노사 간의 상호 존중이나 기본 원칙조차도 훼손하였고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더 노사 불신을 더 가중시켰던 요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개방 경제 또 정보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무엇보다도 노동 유연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노동 유연성을 주장하다 보면은 노사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노사 관계에 있어서 그 노사 양극화 문제 그리고 유연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제대로 해결해야만이 우리 국가 경제가 반석에 설 수 있고 만약에 해결하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김명수 원장님이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노동경영연구원의 현재 현황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노사와 정부 간의 어떤 중간 디딤돌 역할을 하기 위해서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해왔고 또 그렇게 해왔지만은 개인적으로 상당한 역부족을 사실 느끼고 있습니다. 노사 상생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가장 또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미비하고 많이 부족하고 조금 어렵지만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도와줄 것이고 또 머지않아 국가에서도 지원을 해준다면은 그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네, 이 사업이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해서 도맡은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 연구원이 제가 어떻게 정부를 대신해서 역할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간에 제가 겪어왔던 어떤 현장 경험이라든가 인맥을 바탕으로 해서 노사와 정부의 어떤 중간자 역할, 상생 모델을 제시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살맛 나는 세상,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하고자 할 따름입니다. 네. 김명수 원장님께서는 한국산업은행 법제조사 팀장이신 금융인이시죠. 여기에 관련한 에피소드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예. 에피소드야 많죠. 제가 말씀드릴 것도 참 많고 짧은 시간 내에 말씀드리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은 한 두세 개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그 추석이나 설날에는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법고시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추석이나 설날 특강을 제 특강을 듣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험생들이 노동법을 수강하는 가운데서 많이 힘들었고 저로서는 추석 명절, 설 명절을 세우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 가족들에게는 미안하지만은 그래도 그 나중에 수험생들이 합격을 해서 판검사로 임용이 돼서 또 변호사로 돼서 저한테 와서 찾아왔을 때 정말 보람을 느꼈습니다. 또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은 강사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는 여학생이 어머니의 어떤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저한테 도움을 요청한 바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수강료 전액을 강사료 전액을 그 여학생에게 병원에 기부를 함으로써 쾌차했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IMF 시절에 사실은 회사가 도산이 되고 또 그 당시에는 회사 정리법, 화의법이 있었지만 제대로 작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산업은행의 법제조사팀에 근무를 하면서 겪었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금융연수원에 가서 그것을 제대로 바로잡고자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산법을 또 나름대로 강의를 잘했던 탓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IMF 금융위기에서 상당히 극복하는 데 일조를 하였고 또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데 나름대로 기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또
해도 되겠습니까? 또 원장님께서는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이시면서 동시에 대학 겸임 교수로 활동 네, 예. 중이신데요. 여기에 관련한 경험들이 무궁무진할 것 같습니다. 또 한번 들려주시죠. 뭐 제가 실력도 없는 주제에 어떻게 강의를 할 수 있느냐. 저는 예전에 그 항공우주학에 대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분야인데 제가 강의를 하면서 배우고 익힐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감동이었고 그것이 제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르는 분야를 다시 개척할 수 있다는 것. 노동법만 강의를 한 게 아니라 성균관대에서는 또 국제사법을 또 강의를 했습니다. 또 항공대에서는 항공우주법을 또 강의를 했습니다. 다방면적으로 어떤 한 분야에 치우치고 그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하는 것보다도 다방면적으로 많은 부분을 섭렵을 해서 그래야 진정한 전문가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자에도 이제 소개를 드리겠지만은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는 과거에 굴뚝 경제, 제조업 중심에서 이제 세계의 파라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지식 정보화 시대. 이제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벤처금융 활성화라든가 또는 소프트웨어 산업이라든가 콘텐츠 산업이라든가 이러닝 산업 이런 부분들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틈틈이 썼던 내용들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한번 최 아나운서님도 일독을 권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많은 이력들이 현재 노동경영연구원을 설립하시는 데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쳤나요? 사실은 제가 현장 경험이 누구보다도 풍부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젊었을 적에는 학생 운동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봉사활동도 많이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장 경험으로서 또 산업은행의 노조위원장으로서 노사협의도 하고 또 임단협 전반적인 부분들 또 어떻게 하면은 근로관계를 상생 모드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인가. 또 이러한 부분들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노동법을 아마 제일 많이 썼다고 하면 제가 건방진 말씀인지 모르겠지만은 한 100여 권 이상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도 거의 쉴 새 없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론만 아닌 실무만 아는 그런 일방 편협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즉 탁상 행정이 아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노사 상생 모델을 한번 제시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한 경험들이 오늘날 노동경영연구원을 만드는데 또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노동에 관련한 사회 이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청년 실업률이 날로 높아지고 청년 실업자들이 위한 정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눈에 띄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요. 예. 주된 문제는 무엇이고 향후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향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말씀드리기 상당히 좀 곤욕스러운 질문이겠지만은 그러나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사회의 인식,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고정관념 이게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오직 그 대학에 진학을 해야만이 살아갈 수 있고 또 대학 중에서 인류대학이라는 거 아시죠? 인류대학에 진학. 또 인류대학 진학하고 나면 또 우리가 선호하는 안정적인 직장인, 대기업 선호, 또 공무원 이쪽으로 모든 인재들이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이러한 실업률이라는 것은 공급은 많지만은 수요가 적다는 것이죠. 즉 고급 인력은 많이 창출됩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진학률이 어떻습니까? 대학 진학률이 서구 선진국 같은 경우에 30% 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83% 거의 뭐 100%에 근접하고 있다가도 과언이 아니죠. 이런 상태에서 과연 실업난은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불을 보도 명확합니다.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런 고정적인 관념 이제는 깨트려야 합니다. 우물안의 개구리처럼 안주하려는 생각 벗어나야 합니다. 이제는. 스펙 위주의 어떤 안정적인 직장만을 추구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는 벗어나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생각들보다 국가에서 정부에서 나름대로 이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지원책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이제 중소기업 가는 것을 당연시되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보람과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경우 어떻습니까? 강소기업이라고 해서 1,600개 이상의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독일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강소기업 히든 챔피언이 있습니까? 없어요. 손으로 꼽습니다. 기껏해야 16개, 20개 안팎입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중소기업 가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청춘이 아프니까 뭐 야망을 가져라. 다 빛 좋은 개살구죠.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깨트릴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소기업 지원책이라든가 또는 창업을 또 활성화해서 좀 더 제대로 된 직장을 스스로가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데 경험 없는 친구들에게도 창업 요구하는 것도 우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인 가치관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여성 문제도 마찬가지로 지금 세계를 이끌어가는 주류는 여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박근혜 정부도 그렇고 마찬가지겠지만 또 독일의 경우 어땠습니까? 메르켈 총리라든가. 네, 맞습니다. 또 ABC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네. ABC라는 것은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다 뭐 여성들이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여성이 정말 활기칠 수 있는 세상. 과거에는 가정에서만 맴돌고 모성 보호 또 이런 그 국한된 어떤 역할만 하고 있지만은 이제는 크게 눈을 떠서 꿈을 가지고서 자기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지 않겠냐.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치관을 바꾸고 또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대한민국의 전반적으로 저성장과 고용 없는 성장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해결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요? 해결 방안이라는 것은 이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네. 물론 이제 지역적인 부분이지만은 우리 박근혜 정부가 제일 주창하는 게 뭡니까? 첫 번째가 창조 경제입니다. 창조 경제를 활성화한다면 행복 만들기, 국민 행복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 두 번째, 일자리 창출, 고용 창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말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두 가지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네. 또한 최근 철도청의 장기 파업이 이슈입니다. 철도청 노조의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서 반대 입장의 마찰의 결과인데요. 과거 산업은행 노조위원장이셨던 김명수 원장님은 이에 관련해서 어떤 입장이신가요? 이건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곤욕스럽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공공성과 효율성인 문제가 아닌가. 공공성과 효율성이 충돌되는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이러한 문제는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고 예전부터 발생해왔고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로 자리 잡았던 것이죠. 가장 큰 문제는 저는 노사 간의 말이죠. 토론이라든가 소통이 부재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산업은행 노조위원장 시절에 임금 삭감을 합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노동조합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었죠. 불행한 일이었습니다만은 3박 4일 동안 꼬박 세우면서 밤을 지새우면서 합의에 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52주입니다. 노사협의를 40회 이상을 한 노동조합은 노사관계는 없었을 것입니다. 서로의 입장을 존중해주고 서로를 인정을 해준다면 좋은 타협점, 서로가 100% 만족하지 못하지만은 원하는 공감대를 가지면서 나름대로 결과를 도출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특히 철도 노조 같은 경우에 있어서 제가 노사 전문가로서 이것이 과연 정당한 파업이냐 아니냐 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구조적으로 깊이 있게 우리가 들어가서 보면은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인정하고 있는가, 노조의 실체를 인정하고 있는가 그 부분부터 조금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할 것 같고 또 노동조합도 철도 효율화, 경영 효율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지한 정말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상대방을 또 입장을 또 인정해야 하지 않겠느냐. 더 나아가서 정부는 제대로 된 조종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 모든 것이 다 잘못됐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두 다 자성을 해서 서로 상대방에 대한 실체를 인정을 해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또한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급속되고 진행되고 있는데요. 고령자들의 고용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청년 실업 못지않게 더 심각한 것은 고령화, 노령화 문제, 고령화 실업 이 부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우리 중장년층 어떻습니까?
산업 여군으로서의 나름대로 주인공이었고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밀려난 지 오래입니다. 설 땅조차도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건강의학 발달로 인해 가지고 100세 시대, 고령화 시대가 도래한 지 오래됐습니다. 과거 같으면 은퇴 연령 60세, 70세, 이제는 속칭 신중장년층이라고 하죠. 들어보셨습니까? 네, 아나운서님은? 들어봤습니다. 이러한 신중장년층이 그대로 놀게만 할 것인가? 충분히 노동할 수 있는 능력은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으로 있다면 모두에게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신중장년층이 퇴직하고 나서 자영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자영업을 우리나라 인구수가 제가 대략적으로 봤을 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한 750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750만 명이 자영업에서 잘 먹고 잘 사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불행하게도. 절반 이상은 반실업 상태에 있습니다. 다 빚쟁이로 몰릴 수 있다는 것이죠. 무작정 우리가 창업을 하자.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활발히 할 수 있는 신중장년층에 대한 고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저한테 사회자님께 물어보셨는데요. 사실 이거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발상의 전환이. 이들을 위해서는 특히 고령자들이 장점이 있습니다. 네. 경험이 있죠. 노하우가 있죠. 연륜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되살릴 수 있는 많은 직업들이 있습니다. 직업들. 그리고 또 취업할 때 사각지대가 있어요. 젊은이들이 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을 찾아보면 됩니다. 또 안내라든가 상담 서비스라든가 이런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도 능수능란한 고령자들이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직업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고용노동부가 고용률 75% 달성하자는 그러한 목적 아래에서 이제 최근에 시간 선택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시간 선택제도 고령화 고용에 대한 활성화로서 상당히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 밖에도 김명수 원장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또 다른 정책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우리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 철학은 두 가지라고 했죠. 첫 번째는 창조 경제 활성화, 두 번째는 일자리 창출인데요.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서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책입니다. 사실. 네, 더 예, 예. 앞쪽으로 좀 더 예, 예. 구체적으로 보여주실까요? 예, 김명수의 일하는 삶입니다. 이 김명수의 일하는 삶에서는 그러한 전반적인 내용들, 과연 창조 경제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과거의 굴뚝산업 제조업에서 벗어나 지식정보화 산업에서 제대로 된 창조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벤처 산업부터 육성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의료 산업 서비스도 활성화시키고 또 무엇보다 콘텐츠나 소프트웨어 산업이나 이러닝 이러한 사업들을 활성화시키고 또 이러한 것들이 창조 금융이 밑바탕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창조 경제를 위해서 대단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하나하나 소개시켜드리기엔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책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만은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지 일자리 창출 고용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은 바로 2절에서 바로 노동과 경영을 위해서 노사와 어떤 정부의 중간 디딤돌 역할로서 저희가 노동경영연구를 관리하고 운영을 해왔고 또 그 가운데서 노동경영진흥원에 대한 필요성 또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열악한 근로자들 서민들을 위해서 노동경영은행을 창립을 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제시를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네, 김명수 원장님께서는 대학생들에게 베스트셀러라고 불릴 만큼 노동법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쓰셨다고 했는데 네. 그것을 압축시킨 책이라고 또 볼 수 있겠네요. 예, 예. 이거는 이제 사실은 노동법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사실은 네. 노동법은 굉장히 딱딱하고 네. 어떤 그 노동과 어떤 그 근로 조건을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또 그러한 그 근로 조건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활동을 해야 할 것인가,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또 투쟁을 하고 또 교섭을 하고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접근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책이죠. 네. 그걸 벗어나서 저는 조금 새로운 어떤 지적재산권이라든가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책을 만들고자 사실은 제가 가볍게 터치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노동법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노동에 관련한 얘기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밝게 미소를 지시면서 아주 즐겁게 말씀하시는 모습이 참 즐기시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예, 예. 예. 혹시 스트레스 받거나 좀 피곤하신 일들이 많으실 텐데 어떻게 극복을 하실까 저 이제 궁금해지네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스트레스 받을 일도 많지요. 근데 저는 이제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노 브레인, 노 스트레스란 말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그리고 또 스트레스 받지 말자. 그래서 저는 많은 스트레스를 저하고 또 스트레스 안 받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는 그냥 무작정 여행을 떠납니다. 작년 같으면은 제가 너무 많이 힘들어서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서 무작정 미국에 갔어요. 뉴욕에. 뉴욕에 맨하튼이라는 데를 갔습니다. 사실 처음 가본 길인데 1번가부터 시작해 125번가까지 걸어서 갔습니다. 다 뒤져봤죠. 센트럴 파크까지 갔습니다. 마지막에 콜롬비아 대까지 가면서 세상 참 넓고 할 일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아직도 제가 우물하는 개구리라는 것을. 네. 그리고 또 재작년에도 제가 뭐 여행을 즐겨 하는 것보다도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키는 방법이 참 여행이 참 좋기 때문에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만 혼자만의 여행이죠. 호주를 간다든가 또는 뉴질랜드를 간다든가 또 시간이 허용이 된다면 중국도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또 그러한 여건이 안 된다면은 국내 제주도도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설악산 이런 부분들을 혼자 여행을 하면서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어떤 자기 구상을 한다든가 또 자기에 대한 반성을 한다든가 또는 새로운 역사를 스스로가 만들어 간다든가 이런 것들이 참 필요한 것들이 결국에는 여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제가 해소시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여가 생활로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신다고 네. 했는데 그러면 해외와 한국의 그런 노조의 비교를 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네. 제가 이제 선진국만 많이 다녀봐서요. 네. 그래서 이제 국가가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노동조합에 대한 필요성은 크게 이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실제로 국가에서 해주는 부분이 상당히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자신들이 그러한 어떤 그 단결권이나 단체 교섭이나 단체 행동권을 통해서 만들어가야 하는 그러한 어떤 단점이 있습니다만 그런 구조적인 문제는 결국에는 창조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만들어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노동 노조에 있어서도 창조 경제가 필요하다는 맞습니다. 점이 참 인상적이네요. 그동안 중책을 맡아오시면서 경영 전략에서 느끼신 점이 있으실 텐데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희망찬 미래를 여는 일하는 삶에서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미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노력한 만큼 돌아온다는 옛말 있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더 노력하면 그들보다도 더 한 발 더 앞서 나갈 수 있듯이 선진국 등 주요 국가에서 어떻게 해왔는지 어떤 전철을 바꿔서 어떤 역사를 통해서 그러한 선진국으로 만들어왔고 노사관계가 안정되고 정말 복지국가가 되고 살맛 나는 세상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은 우리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본보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를 해야겠죠.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네. 교수님은 그 성균관대 법학과를 전공하시면서 노동대학원으로 빠지신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질문인데 답해 주실 수 있으시나요? 제가 노동대학원으로 전환을 한 것은 사실은 노동에 대해서 노동법을 공부하면서 과연 제대로 내가 아는 것인가 그냥 입으로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어떤 굉장히 부족함을 많이 절실히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 노동 전문 대학원은 최고 대학인 노동대학원 그러면은 고려대 노동대학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노동대학원에서 많은 노동운동가들과 교류를 하고 또 사용자인 경영자들과도 또 교류를 하고 또 교수들과 많은 시간을 교류한 끝에 저는 많은 것들을 얻었습니다. 거기에서 얻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는 끊임없이 배우는 자들이다. 지금이라도 시간 여건이 되면 또 대학원을 다니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김명수 원장님만의 인생 철학이 궁금한데요. 제 철학 별로 없습니다만은 제 인생 철학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맨 앞장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여기에 보시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인생 철학에 있어서의 글귀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사인을 해야 하는데 사인하기 싫어가지고 사실 여기에다 넣었습니다만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가 삶의 미천이고 그 미천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삶이다. 진정한 삶의 자세라고 봅니다. 정말 인생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돌이켜보면은 원인 없는 결과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그 결과 불번듯 환합니다. 잘 됩니다. 이미 발생한 모든 일, 일어난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다 그것은 원인 없는 결과 없습니다. 모두 다 밑거름을 다 된 거, 밑거름이 없이는 절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살아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삶의 자세가 아닌가. 그리고 항상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잊지 않고 같이 공존하는 세상, 같이 행복을 만들기 위한 세상, 본인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같이 공유하는 세상 속에서 그러한 어떤 인생을 멋지게 한번 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쭉 들어보니까 국가 간이 투철하실 것 같으세요. 대한민국 정부와 관련해서 맡은 직책도 많으신데 남다른 국가 간이 어떠신가요? 국가 간 별게 있겠습니까? 물론 국가가 존재해야도 또 개인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투철한 국가 간이라기보다도요. 국가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국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것이 결국에는 본인을 위한 길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항상 저는 범사에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명수 원장님 앞으로의 계획이나 구체적으로 앞으로 이러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목표가 있으신가요? 뭐 누구나 다 목표가 있겠죠. 목표 없는 삶은 공허한 삶이 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목표라면은 지금 노동경영연구원을 제가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조금 입법화 시켜가지고 노동경영진흥으로 발전시키고 그 노동경영진흥 가운데에서 아까 노화사 그리고 정부를 연결하는 중간 디딤돌 역할을 좀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다른 통일진흥원이나 교육진흥원 다 진흥원이 있지만은 유독 노동진흥원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1단계로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노동진흥원을 설립을 해서 진흥원으로 발전시켜서 정말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근로자들, 노동자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상호 대립관계에 있는 노화사 그 관계에 있어서 정부와 중간 디딤돌 역할을 해서 최대한 대로 상생 모드를 만들어가지 않겠는가.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좀 더 노동경영진흥원을 발전시켜서 노동경영진흥은행을 만들고 싶습니다. 사실 실질적인 어떤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소득 근로자뿐만 아니라 서민들 이러한 사람들에서 정말 살맛나는 직장, 살맛나는 세상,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저축은행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돈을 지원해 주면서 그들이 다시 갱생할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고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일조하고 싶은 생각이 제 바람입니다만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노사의 중간 디딤돌 역할, 노사와 정부의 중간 디딤돌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동경영 전문가로서 사실은 어떤 제가 현장 경험 누구보다도 저는 풍부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탁상 행정이 아니라 현장에서 살아있는 생생한 실질적으로 모든 어떤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영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분쟁이나 그러한 사례 이러한 것들을 실제로 해결하고 더 나아가서 창조경제 박근혜 정부가 주장하는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혼신의 힘을 다하고자 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크가 앞으로 김명수 원장님 행보에 영감이 될 수 있을 만한 좋은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김명수 원장님의 노동 경영이 대한민국의 발전에 큰 힘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 중에서 압도적으로 노동 시간이 가장 길죠. 또한 현재 임금 체계가 대단히 복잡한데요. 장시간 저임금 노동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연장, 휴일, 그리고 야간 근로에 의존하는 체계가 있습니다. 임금 체계 개편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노동 시간을 줄이고 임금의 안정화를 높이면서 체계를 단순화시키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 문제, 복지 문제, 임금 문제가 개선되어서 한국 노동 시장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